60년대와 70년대의 구조적 모순이 축적된 상황을 한꺼번에 폭발시켜 독재 권력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던 79년 10월의 부산 마산. 학생, 시민들의 몸부림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조심스럽게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서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되새겨보면서 먼저 70분에 있었던 사건들을 들추어보자.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민중의 힘으로 바꿔놓았던 격동의 그날들을 되돌아보기 위해 먼저 반정부 시위가 마산보다 이틀이 앞섰던 부산 지역의 상황부터 정리해본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의 학생 시위는 오전 9시 반쯤 경제과 학생 40여 명으로부터 시작됐다. 40명이 300명으로 불어났고 오전 10시쯤 도서관 앞에서 이들 시위 학생들을 붙잡아가려던 사복 형사들과의 충돌로 시위 학생은 1000여 명으로 불어났으며 운동장에서는 다시 3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당시 서울 지역의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 시위 데모를 했어도 조용하기만 했던 부산대학교는 시위 진압을 위해 최력가스를 발사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온 경찰과 충돌하면서 기름에 불이 붙는 격이 됐다. 부산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자신이 제작한 유인물을 뿌렸고 시위를 유도했던 당시 경제과 2학년 정광민 씨는 그때를 이렇게 증언한다. 제가 상대 경제과 2학년 그 화평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직접 그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강당 앞에 가서 오늘 드디어 피 흘려 투쟁할 때가 왔다. 같이 나와서 우리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학생들도 당시 상황에 하여튼 신기할 정도로 제 이야기에 다 이렇게 순순히 호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 건물 뒤쪽을 돌아서 이 상대 이 본관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의 서울은 통일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학생들이 그날의 투쟁 의지를 갈아넣는 그런 어떤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상대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이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드디어 소위 데모가 시작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감지하면서 학내 전체가 술렁거리면서 그야말로 부망제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곧바로 부산대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행진을 해갔습니다. 이 싸움이 그야말로 부마민주항쟁의 발단이 되는 그런 어떤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로부터 유신 대학생이란 모욕을 받기도 했던 부산대학교 학생 수천 명은 유신 헌법 철폐와 학원 사찰 중지, 긴급조치 위반자 석방 등의 구호를 학교 뒷산이 울리도록 선창하고 독창했다. 당시 박기채 부산대학교 총장은 학생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학생 300여 명은 시위를 하면서 시내로 빠져나갔다. 이날 오후 6시 부산 시내 광복동 번화가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한데 뭉쳐 경찰을 밀어붙였다.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었고, 무덤상 아줌마들은 김밥과 음료수를 공짜로 제공해
순수한 대학생을 보던 당시의 민심을 반영했다. 이때 처음으로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한다. 살벌하기만 했던 긴급조치 하에서 입으로 내뱉기조차 두려웠던 독재 타도를 수천 명이 합창했다. 광복동에 모였던 학생 시민들은 애국가를 목이 터져라 불렀고 일부 학생들은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다. 이날 급히 부산에 내려왔던 박창훈 문교부 장관은 시위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시위대는 남포동 파출소를 습격하고 작전차와 기동 순찰차에 불을 질러 거리는 화염에 휩싸였다. 암흑의 도심지에서 치솟은 불길은 극적인 효과를 몰고 와 도심 속의 민중 봉기 장면을 연출했다. 극한 상황이 몰렸던 부산진 경찰서의 일부 병력은 시위 인파의 충격을 받아 상사의 진압 명령을 거부할 정도가 됐다. 시위대는 부산일보와 부산 MBC 라디오 방송국에 돌을 던졌다. 유신시대의 침묵과 왜곡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 대한 보복이었다. 부평, 보수, 대청, 흑교, 중앙파출소가 차례로 습격을 받으며 밤 12시 군중들은 차진 매산했다. 17일 새벽에 밝았으나 우리나라 어느 신문 방송도 부산 사태를 보도하지 않았다. 벌써 일본 신문들은 이 사건을 외신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수영 부산시 경국장을 대기 발령시키고 시위 진압의 전문가인 송재근으로 바꾸었다. 17일에는 동아대 학생들이 격렬한 교내 시위를 벌였다. 17일 저녁에도 남포동과 국제시장 주변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고춧가루처럼 매운 페퍼포구의 안개가 시가지를 덮었다. 동양 최대의 원월동 사창가는 70년 만에 이날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 이날 밤 9시 신민당 부산 서구당사 앞에서는 김영삼을 외치는 구호가 나왔다. 광주 사태가 김대중 씨의 체포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처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 제명 또한 부산 사태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때 유신 실패, 독재 타로, 그다음에 정년에는 정상 총교 만세 나오고, 뭐 한 사람이 선창하면 뒤에서 이제 후창을 대중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분 지났을 저쪽에서 철산 쏘면서 경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뛰어가서 국제장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곳곳에 파출소가 파손되고 KBS 부산 방송국도 돌멩이 세대를 받았다. 그러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수십 대 트럭을 타고 달려오는 바람에 유리창만 깨진 채 방송국은 습격을 면했다. 이날 부산 시내에서는 17군데의 공공기관이 습격을 받았다. 사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카메라와 필름도 뺏겼다. 이날 밤 청와대에서는 유신 선포 7주년 기념 만찬회가 열렸으나 분위기는 냉랭했다. 밤 11시 반 중앙청 국무회의실에서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부산 지역의 비상기업령 선포를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기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대통령의 뜻을 바꿀 수 없었다고 한다. 경호실장 차지철은 더욱 강경 진압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17일 밤 8시 30분부터는 부산 시내에 무장 군인들이 진주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8일 새벽 부산에 내려와 사태 진압을 지시했으나 부산에서 그가 듣고 본 느낌이 11.6 사건이라는 엄청난 정변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비상기엄하에서 부산에는 공수부대 2개 여단 3,600명을 비롯해서 1,900명의 군 병력이 배치됐다. 계엄사령관은 박찬근 군수사령관. 계엄군에게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계모전은 곤봉과 개머리판으로 진압하도록 했다. 18일 인근 도시 마산의 경남대학, 그때는 종합대학이 아니었다. 등교한 학생들은 부산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고
게시판에 붙은 박정희 정권 타도라는 경문을 보기도 했다. 오후 2시 20분쯤 교내 스피커에서 오늘은 휴강이니 학생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는 방송이 나왔다. 부산대학교의 데모가 경찰의 섣부른 개입으로 확대된 것과 같이 휴강 조치는 마산 데모에 기름을 부었다. 당시 경남대학 국제개발학과를 중심으로 한 7명의 학생들은 21일을 D-Day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학교의 휴강 발표로 상황이 바뀌게 됐다. 휴강에 불만을 가진 1000여 명의 학생이 도서관 앞에 집결했다. 오후 3시 30분쯤 정인건 군이 학생들 앞에 나서 일장 연설을 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움이 보입니다만은 도움 저 뒤편에 서서 선동 연설을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제가 뭐 오래돼서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부산에서 우리의 학우들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반유신 독재에 항거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지금 또 마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대학생이 뭐 하는 거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사는 대학생이 이끌어왔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여기서 1시간 이상 주저함들 누가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를 주겠느냐? 두려워 말고 목숨을 바쳐 끝까지 싸우다 나가자. 이런 식으로 약 10분간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 나가자 하면서 삽시간에 2,000명이 일어서서 그대로 내려가면서 스크럼을 바로잡고 교문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신 독재의 말기적 현상이 학생들의 가슴에 누적됐던 터라 여학생도 시위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당시 시위대 선두에 나섰다가 구속까지도 했던 최갑순 씨는 기다려도 남학생들이 좀 안 움직여졌고요. 대신 또 여학생이 제가 판단할 때는 여학생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왜 경상도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가 움직이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동참도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남자들의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진출에서 제약 요소보다는 좀 여자가 살기 쉽잖아요. 쉽게 살기는. 그러니까 좀 총대를 내주는다는 그런 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교내에 모여 시가지 진출을 기도했던 경남대 학생들은 정문에서 1시간 동안 투석전을 벌인 뒤에 시가지 집결을 약속하면서 산복도로를 통해 시내로 빠져나왔다. 3.15 의거 기념탑 앞에 모인 학생들은 선구자, 봉성화 등을 합창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계속 이어졌던 시위 현장의 상황을 들어보자. 오동동 다리에서 경찰을 저희 선을 만났는데 이때 지나오던 요 근처에 운집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던 시위 그 군중들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저히 진행 못하니까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위 군중들이 그 경찰 트럭을 갖다가 박살을 내가지고 밀어서 오동동 다리 밑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요 남순리 파출소를 지나서 오동 다리를 이르는 요 시점에서 시위의 그 주체, 앞장에서 주도해 나가는 사람하고 또 시위의 양상이 완전히 그 변화되는 어떤 전환점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유신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랬지만은 요 과정을 거치면서는 그런 구호보다는 주로 뭐 불 끄라, 불 꺼 이런 구호가 더 많이 나왔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이 아니고 낮이었다면 마산 사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날 밤 남성동과 북마산, 회원, 오동동, 산호동 파출소와 용마맨션 건물에 있던 공화당사는 불길에 휩싸였다. 이어서 마산역 역전 파출소, 양덕 파출소, 박정부 의원 집,
MBC와 마산시청, 검찰청, 세무서와 소방서, 그리고 마산경찰서는 차례로 돌멩이 세례를 받는다. 야간 시위에 학생들은 대부분 철수했으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실업자, 노동자, 종업원들이 도심지에서 더욱 격렬한 시위를 벌여 이날 밤 마산은 어둠 속에 시가전을 벌인 통치 권력의 마비 상태가 됐다. 시민으로 대모대에 합세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다. 조항장 밑에 조항교에서 이 남성동 파출소까지 내려오는 도중에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했는데 거기 동참했던 시민들이 상인들이 대다수였고 그 유흥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이 종업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 가담을 해가지고 물러가라 굉장히 가격하게 돌을 던지고 그 대신백화점에서 그 여공들이 잡혀갈 때 이 시민들이 죽여라, 예?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북마산 그 조항장 앞에 올라가면서 그 돌을 던지면서 소동해라, 불이 끄지 않으면 돌이 날아간다 하면서 돌을 던지고 북마산 파출소에서 또 굉장한 싸움을 했는데 그 방어하기 직전까지 그 몇 번 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북마산 뒷단을 뛰어넘어서 점령을 해 방어를 하게 됐어요. 18일에 시작된 야간 시위와 투석은 19일과 20일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다. 내무부는 19일 마산 시내 통행금지 시간을 연장하고 오후 6시 임시 반성회를 열어 불순 분자의 폭동이라는 홍보를 했다. 정부는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시 일원의 위수령을 발표했다. 친애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마산시 일원의 일부 학생과 불순분자들의 난동 서해로 우리 군은 마산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산시 일원에 오늘 낮 12시를 기해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필요 없이 시위군 중에 휩쓸려 구경함으로써 주동자 체포와 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케 하고 데모 군중으로 오인되어 체포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데모대 주위에 당시 마산 지역의 작전사령관 조옥식 소장은 경상남도지사 요청에 따라서 국방부가 위수령을 발동했다고 했으나 당시 김성조 경상남도지사는 위수령 발동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결정은 청와대 중심의 권력기관이 하고 발표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마산 시위가 서울의 권력 핵심부에 전해졌을 때 이것은 이미 적지 않은 충격이 됐다. 3.15와 4.19를 기억했던 권력자들은 마산이란 지명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다. 19일 오후 5시쯤에는 부산에 내려갔던 공수부대 1개 2호단이 마산에 들어왔다. 50여 대의 트럭과 지프에 분승해서 시내 요소요소에 배치돼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위수령이 내려진 20일 오후 4시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원 2명이 마산경찰서 소장실로 들어갔다. 오후 5시쯤 당시 최창민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 시위에는 조직적인 불순 세력이 개입돼 있으며 창동의 황금당 골목에서 사제 권총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최 서장이 발표한 사제 권총 발견 내용은 정보기관이 갑자기 조작해서 경찰서장이 엉터리로 발표한 것으로 정보기관과 경찰계통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다. 시위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경찰과 군은 비상기엄과 위수령 발동 이후 무차별 구타작전을 벌였다. 연행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구타와 고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신문에는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정도다. 마산경찰서 40평짜리 보호실에는 수백 명이 수용돼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경찰의 폭행과 고문이 어느 정도 심했는가는 당시 경찰서 뒤편 주택가에 살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은 비명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이 얘기로도 짐작할 수가 있다. 고문을 한다든가 좀 과학적인 방법 그런 것보다는 보복한다는 느낌. 또 저희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잡혔으니까 이제 확실히 본 사람이니까 더 많이 그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잔악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팬다는 거. 그리고 신문하고 이럴 때도 하기 전에 반죽임을 시켜놓고 특히 여성으로 생각할 때는 여자의 수치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 뭐 권인숙 사건 같은 이런 걸 갖다 보면서 제가 그게 좀 더 발전해서 그렇지 그 전에 내가 그 했던 것처럼 그래갖고 그 해에 참 몹시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뭐 한 대를 때리는데 그때는 절도의 상태고요. 바로 맞고 쓰러졌는데 그때 직장 동료가 옆에 있었는데 그 보고 뒤에 이야기를 해주던데 6개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밑에다가 처박아 나와갖고 꼬리 한 차가 있는 상태에 머리를 박은 상태에 있더라 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완전 절도가 되니까 파출소로 뜯고 가라 이게 했던 거예요. 파출소로 뜯고 가니까 머리도 깨지고 막 상처가 입어지니까 씻거라 그러더라고요. 씻어갖고 거기서 다시 절도가 되었다고요. 예. 절도되어갖고 눈을 떠보니까 고문이에요. 이처럼 경찰과 특히 부산 지역에서의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에게 무차별 구타를 한 경험은 7개월 뒤 광주 사태 때 더욱 과격해져 80년대 민족적인 비극의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했다. 부마 사태로 경찰에 연행된 피의자들은 모두 1,563명, 부산이 1,058명, 마산이 505명이었다. 인구가 부산의 6분의 1밖에 되질 않았던 마산에서 부산의 절반에 가까운 505명이 연행된 것은 마산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던가를 보여줍니다. 경찰과 군은 연행자들을 A, B, C급으로 나누어 처리했다. 부산에서는 연행자의 47%인 471명이 훈방돼 마산에서는 60%인 321명이 훈방됐다. 그만큼 억울하게 연행되었던 사람도 많았다. 나머지는 즉결 심판에 휘부됐거나 군법회의 또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0월 18일) 부마 항쟁이 있은 뒤 전국은 민심 수습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끝내 한국의 현대사를 바꿔놓은 부마 항쟁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잉태됐으며 왜 부산에서 점화되고 왜 마산에서 폭발된 것인가? 그 사태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인가?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그 이른바 유신 독재 체제가 197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이 다시는 민주화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시기에 그래도 부산 지역에 민주의식화 운동을 하고 또 민주 세력들을 양성시켜온 국제 MST 부산 지부라든지 또는 부산 양서협동조합을 운동을 한 사람들 등 부산의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의 그 끈질긴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결실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또 정치적인 가중한 탄압 속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폭발적인 정치적 탄압 상태, 즉 유일한 야당이었던 그 당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에까지 이를 만큼 거기에 대한 이 부산 시민들의 항거의식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무렵에는 고도의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면서부터 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소외된 계층의 항의 또는 새로운 조세 정책에 대한 조세 저항의식 등이 널리 퍼짐으로써 만약 성냥만 갖다 대면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 그것은 곧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이 분마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적어도 8.12 이후의 현대사에서 이 정권적 투쟁에서 이 민주에 열망하는 다수 국민, 이 민주의 성불한 대단히 소중한 그런 데 쓰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주들은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무수히 많은 패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사회혁명과 더불어서 이 분마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적이든 아니면은 그 지배권력 내부의 한 세력에 의해서건 일단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게 한 아주 쾌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광주 민중항쟁은 분마항쟁의 연속선상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12.6 이후에 전개된 이른바 서울의봄 어떻게 보면 서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국민들의 참된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한 80년 초반의 상황이 광주 민중항쟁에는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마항쟁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런 강압적인 통치가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다시 말하면 강고한 유신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광주 항쟁의 바로 전에는 그런 것이 일단 허물어지면서 국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들의 민주화 의지를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공간이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기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항쟁은 분마항쟁에서 미처 제기되지 못한 문제들 또는 미처 제기되지 못한 방식으로 민주화 내지 우리 민족의 자주화를 갖다가 열망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마항쟁은 60년 4월 혁명 이래 가장 큰 민중 정치 투쟁의 하나였다. 60년대 이래 한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절대 권력의 비전은 누적된 모순이 부산 마산 사람의 기지를 통해서 폭발되고 분출된 역사적인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그러나 분마항쟁과 광주항쟁 이후 지배 권력의 주체가 계속 군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화운동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 사건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을 이탈한 어떤 정권도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교훈과 함께 한국 정치사에 굵은 획을 그어놓은 분수령이 됐음은 틀림없다. 지난날에는 잘못된 역사는 한 시대가 지나고 한 대가 지난 이후에 비로소 그 진실을 규명하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하지만 오늘은 과연 이 사회 발전도 사회 변혁도 빠르고 역사에 대한 규명과 검증도 재빨리 단시간에 빨리 진척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확한 것은 우리가 이 3.15, 4.19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전개 과정 그리고 분마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곧 6개월 이후에 진행된 그
강조민중 항쟁을 통한 민주화의 대장정의 역사적 현실에서 보다시피 결국 민의의 바람, 민중의 바람, 민주주의의 도달한 역사의 물결이 결국 이 시대의 구현이 되고 그것이 승리하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문제는 그것이 옳은 것이 옳고 그런 것이 그러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이 분명히 되지 않고 역사의 그 찌꺼기, 잔존물이 정리되지 청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념사업의 작업은 단순한 이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회고인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현실을 옳게 검증해서 이제 잘못된 것은 여기서 깨끗이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만들 그런 사회와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그 재정립에 그 현실적 모든 그 여지와 노력은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항쟁은 이 제도에 의한 민주화가 달성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결국 문제 해결은 이 시민들, 어떻게 말하면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중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제도에서 오는 모든 억압과 희생을 무릅쓰고 항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마 항쟁은 그 이전에 있었던 3.1운동 또는 4.19 의회 또 그 이후에 계속된 광주 항쟁 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60 항쟁 등에 보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사에서 이어지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의 봉우리 중에 우뚝 솟은 하나의 봉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지금은 그 이후에 광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평가에서 묻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계속돼서 역사적 의의가 밝혀지고 또 우리 민족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와 같은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15 이거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동남아라든가 이웃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터키까지 영향이 미쳐서 터키의 몽골 수상이 독재자인데 드디어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학생들의 도전을 받아서 물러가고 말았다 하는 그 기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지쳤다는 여기서 항쟁 사상이라 할까, 이거 사상이라 할까, 여기서 한국 민족을 그렇게 그저 온전하게 복종만 하는 시민이 아니다 하는 새로운 인식을 준 데 의의가 컸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독재자에 대한 항거와 또는 예전의 그 무리한 이런 그 억압에 우리는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영성을 세계적으로 또 역사에 한번 빛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마 항쟁이 발발한 지 이제 꼭 10주년을 맞는다. 당시 법정에서 판사들은 부마 항쟁을 폭동과 소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10년 전 지금까지 부마 항쟁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을 뿐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역사적 사실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사는 우리들의 과제다. 올 들어서 부산과 마산에서는 부마 항쟁 기념 사업회가 결성되고 이를 기리는 조촐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지켜보는 것이다.
저마다 꿈과 의지를 간직한 팔도 소녀. 서로 아끼고 서로 힘을 합하여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갑니다. 뭐든지 힘껏 할 거예요. 작은 뜻이 모여 큰 일을 이룬다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일 그룹. 위라면이 온 가정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맛이라면이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불고기 국물 걸쭉한 불고기 국물만 맵지 않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빙그레 라면이라면 물은 적게 넣고 끓여야 제맛이 나요.